자, 오늘은 12강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 1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여 중간고사를 잘못 쳤다고 하더라도 자, 기말고사 내신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지금부터 기말고사 단원이니까 방황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 부탁드릴게요. 매우 어려운 부분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까지 했던 공부가 뭘까요? 그렇죠. 한나라잖아. 한나라 멸망했잖아요. 한 멸망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도적대의 난, 그게 뭔데요? 황색 수건을 띤 도적. 황건적의 난으로 한나라가 뭐되고 말았다? 멸망되고 말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읽었던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삼국지가 나오잖아. 삼국지. 아이 오케이? 삼국지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죠. 위나라, 조조가 만든 위나라, 유비가 만든 무슨 나라? 송나라, 송건이 만든 오나라. 됐습니까? 요걸 누가 통일했습니까? 진나라가 통일했죠. 사마염. 사마염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북쪽에 싸움 잘하는 민족, 무슨 민족이야? 유목민족이죠. 자, 좋게 말하면 유목민족이고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오랑캐. 북방민족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진나라가 쫓겨 내려가죠.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꿔요? 동진으로 바꾸잖아. 남쪽이니까 이 동진을 뭐라고 한다? 말씀 잘하셨어요. 남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무슨 나라? 5호. 5개 호가 뭐예요? 오랑캐 호자. 16개국을 만들었다. 아이, 오케이? 자, 5개의 오랑캐가 16개 나라를 만들었다. 개판이야, 소판이야? 개판이죠. 자, 이러한 혼란을, 자, 북방민족, 무슨 출신? 선비족 출신인, 자, 어떤 나라? 북이가 통일했잖아. 그래서 이 북이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북조라고 하죠. 선생님, 그런데 왜 제목이 위진남북조예요? 자, 말씀 잘하셨습니까? 자, 요 위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 자, 남조, 북조, 이게 북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목이 뭐가 된다? 말씀 잘하셨어요.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게요. 자, 북조에는 누가 있었다 그랬죠? 아까? 그렇죠. 북조 누가 통일했어요? 그렇죠. 북이가 통일했지. 북이의 아주 위대한 황제 이름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게 효문제예요. 효문제는 자기는 북방민족, 선비족, 오랑캐, 유목민족인데도 누구를 존경했어? 그렇죠. 동진, 남조는 어떤 민족입니까? 오리지널 중국 민족 한족 아닙니까? 문화적으로 한족이 더 위에 있으니까 효문제도 한족처럼 살고 싶겠죠. 그래서 자신의 전통을 버리고 한족처럼 살겠다. 이러한 정책을 무슨 정책이라고 한다? 별표 3개짜리네요.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러한 정책을 뭐라고 한다? 자, 한족처럼 되고 싶다. 무슨 정책? 하나 정책입니다. 아이 오케이? 그러면 구체적인 하나 정책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고유 언어인 뭡니까? 그렇죠. 북이 선비족이 만들었잖아. 선비족의 언어를 뭐 했습니까? 금지했죠. 좀 나쁜 놈이죠. 자, 그 다음에 선비족의 복장도 못 입게 했습니다. 옷도 못 입게 했어요. 한족 옷처럼 입어라. 한문만 사용해라. 한족이 만든 게 한문이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정책을 위해서 자신의 종족인 누굽니까? 선비족하고 누구? 한족을 갖다가 뭐 시켰다? 결혼시켰다. 이걸 통해서 나는 한족처럼 살 거야. 이게 무슨 정책이다? 하나 정책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북조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남조해야겠죠. 남조는 양자강 이남이죠. 자, 지금도 경상도, 전라도가 농사 잘 돼, 아니면 평양이 농사 잘 돼. 그렇죠. 위도가 낮은 남쪽 지방이 농사 잘 되겠네.
그래서 자 양자강 이남이라고 해서 강남 지방을 뭐합니까? 개발하겠죠. 자, 안 그래도 농사 잘 되는데 개발까지 하니까 농사 이빠이야 안 이빠이야? 그렇죠. 이빠이 아닙니까? 그러면 남조는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될까 못 살게 될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해졌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에 뭘 공부해야 됩니까? 사회. 문화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첫 번째. 여러분, 위진남북조 시대 때 과거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얼빵한 학생이 있는데 결코 아닙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는 아직 과거제가 없었습니다. 자, 미리 예습하지만 과거제는 언제 나옵니까? 그렇죠.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 때부터 과거제가 실시된다는 거, 이건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뭐가 없었다? 과거제가 없었다. 그러면 관리 선발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하면 되죠. 자, 무슨 제? 구품 중정제. 9개로 나눠가지고 잘하는 놈은 높은 관직, 못하는 놈은 낮은 관직입니다. 자, 이때 면접하는 면접관이 있겠죠. 그 면접관을 뭐라고 합니까? 중정제니까 그 면접관을 중정관이라고 한다. 그럼 중정관한테 잘 보여야지 관리될까? 못 보여야지 관리될까? 그렇죠. 잘 보여야지 관리되겠지. 그럼 중정관의 끝발은 뭡니까? 업입니까? 다운입니까? 업이죠. 이렇게? 그러면 너무 잘 나가니까 어디에 중정관이 진출해? 중앙에 진출해가지고 뭐가 된다? 귀족이 된다. 중정관은 시험을 뽑는 면접관이니까 공부 좀 하는 놈이야, 못하는 놈이야? 잘하는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이 귀족을 우리 문화할 때 문자 아닙니까? 무슨 귀족이라고 한다? 문으로서 족벌을 이룬다. 족벌. 문벌 귀족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 잘 나가고 탄생했다. 됐죠? 요거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문벌 귀족으로 뭐 했다? 성장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또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공부해야 될까? 그렇죠. 위진남북조의 종교와 사상. 자, 요거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별표 쳐놓고 시작합시다. 일단 위진남북조 시대 때 뭐가 발전했습니까? 선생님 믿는 종교. 나무아미타불, 관생보살. 뭐가 발전합니까? 한나라 때 들어왔던 불교가 매우 발전한다. 그럼 당연히 불교가 어디서 탄생했습니까? 인도에서 탄생했으니까 중국말로 번역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교의 경전을 뭐라 그래? 기독교의 성경이 있다면 불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경이 있겠죠. 이걸 번역해야지 중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뭘 만듭니까? 그렇죠. 굴을 파서 자 무슨 사원? 석굴 사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유명한 석굴, 무슨 석굴입니까? 자, 북조의 효문제가 만들었던 거 뭡니까? 윙깡, 어렵죠? 룽먼, 석굴. 이거 그림 문제로 잘 나오니까 여러분 그림 통해서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교가 뭐냐? 그렇죠. 도교. 도교 여러분 좀 생소하죠? 도교가 발전합니다. 도교는 뭐냐면요. 짬뽕일까 짜장면일까?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짬뽕입니다. 원래 중국에서 믿던 무슨 신앙? 민간 신앙이 있었겠죠. 플러스 우리 춘추전국 시대 때 노자하고 장자가 만든 사상이 무슨 사상이야? 그렇죠. 도가 사상이 결합돼 가지고 도교라는 종교가 탄생했다. 그럼 도가가 뭐예요, 여러분? 자연과 더불어 살자. 자연스럽게 살자. 아주 자연스럽게 살자. 그래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누구 있어요? 하얀 수염 기르고 하얀 옷 입은 사람. 누구예요? 좀 늙은인데. 그렇죠. 도사 있겠죠. 도사. 이런 개념입니다. 이 도사들은 왜 산에서 수련을 합니까?
그렇죠. 드디어 나왔네. 도교가 추구하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늙을 노자, 아니 불자, 늙지 아니하고 생명생자, 생명이 길다. 오래갈 장자. 자,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게 도교의 목표입니다. 불교의 목표는 뭐예요? 한 김에 하자. 이거는 깨달음, 해탈이죠. 기독교의 목표는 뭡니까? 천국 가자 아닙니까? 도교의 목표는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살자가 불교. 자, 도교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특히 위진남북조 중에서 남조에서 발생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위진남북조는 기본적으로 통일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혼란기죠. 여러분, 혼란기 때 속 시끄럽습니까? 안 시끄럽습니까? 시끄럽잖아. 시끄러우니까 자연에 가서 술이나 먹고 공부나 하면서 그렇게 살자. 그럼 깨끗이 사는 거야? 더럽게 사는 거야? 자연 깨끗하잖아. 그래서 나온 사상 뭐예요? 깨끗할 청자. 무슨 사상? 청담 사상이 위진남북조, 특히 남조에 유행한다는 거 시험에 더럽게 잘 나옵니다. 자, 청담 사상을 실현한 7명의 위인이 있는데, 자, 어디에요? 물론 자연에서 했겠죠. 자연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대나무 죽자. 자연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숲을 임자. 자, 7명, 7칠자, 아주 현명한 사람이 이때 청담 사상을 대표해서 출연한다는 거, 이것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구품 중정제 하면서 중정관이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문벌 귀족이 탄생한다 그랬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위진남북조실에는 무슨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귀족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없다. 그럼 귀족문화를 대표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시 쓰면 좀 고상해 보여, 안 고상해 보여? 약간 귀족적으로 보이잖아. 그럼 유명한 시인과 그 시의 제목 하나만 알면 되겠네. 자, 유명한 시인 누굽니까? 도연명이죠. 이 사람 이름 알아놔야 돼.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시가 뭡니까? 귀거래사. 자, 요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림은 약간 고상해 보이고 귀족처럼 보이잖아. 자, 그림도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웃겨요. 고씨입니다. 자, 성은 고고, 이름은 계지입니다. 계지, 고계지.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이름 뭐예요? 이거 알아야죠. 여사잠도. 이거 어떻게 외워야 돼요? 여사님, 넌 잠도 없나?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고계지가 그린 그림 외우세요. 시험에 잘 나와요. 위진남북조 귀족 문화를 대표하는 그림. 여사님, 넌 잠도 없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서예하면 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있어 보이지. 뭔가 귀족처럼 보이잖아. 그럼 여러분 글씨에도 유명한 사람이 있겠죠. 그게 누굽니까? 왕시인데 왕서방일까? 왕이지일까? 그렇죠. 왕이지죠. 왕이지가 만든 채를 무슨 채라고 합니까?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무슨 채? 왕이지 채라고 합니다. 지금도 서예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게 왕희지채입니다. 왕회지 아니에요. 왕희지입니다. 필기할 때 잘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위진남북조 다 했습니다. 이러한 위진남북조의 이 혼란기를 통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수나라예요. 그럼 수나라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수나라 만든 사람을 수문제라고 하고요. 자, 어떤 성씨가 수를 만들었을까? 한나라는 유씨가 만들었잖아요. 오케이? 자, 당나라는 이씨가 만들었잖아. 수나라는 누가 만들었어? 최초의 황제를 문제라고 한다. 수문제. 자, 사람 이름은 양씨가 만들었습니다. 양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 이 사람의 업적은 뭡니까? 그렇죠. 구품 중정제는 너무 복잡하고 귀족만 생산하니까 좀 더 객관적이고 실력을 볼 수 있는 시험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세계 최초로 뭐가 나옵니까? 과거제. 과거제를 만든 사람이 양견 수문제이다. 그 다음에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국가의 기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의 기틀을 만들려면 뭐니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합니까? 머니가 필요하겠죠. 재정이 있어야지 나라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 내는 제도를 뭐라 그래? 조세제도. 오케이? 그다음 뭡니까? 토지 제도를 개혁하면서 뭐예요? 국가 뭐예요?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 머리 정말 좋으시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돈이 안 많아도 뭐가 홍냥홍냥하면 나라가 망해. 그렇죠. 국방력이 홍냥홍냥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제도? 군사 제도를 뭐 했습니까? 개편했다. 이건 뭐의 목적? 그렇죠. 국방력 강화의 목적이었다. 아주 쉽죠. 자, 그런데 내가 왜 갑자기 올라그럴까? 그렇죠. 수문제는 무슨 농사에 실패했을까? 1번 벼농사, 2번 보리농사, 3번 자식농사. 그렇죠. 자식농사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황제가 뭐예요? 아들이 누구야? 수양제입니다. 수양제는 개판이야, 소판이야? 개판입니다. 수양제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 광이 무슨 광이야? 미칠 광입니다. 약간 사이코예요. 왜 사이코인지 공부해 볼게요. 이 양광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백성이 죽든 말든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한 100조짜리 공사입니다. 자, 그게 뭐예요? 자, 중국은 넓은 땅이야, 좁은 땅이야? 넓은 땅이잖아. 그러니까 황하에서 강남까지 연결되는 물류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백성들 죽어납니다. 이 공사한다고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 공사를 뭐라고 한다? 대군하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화북에서 강남을 잇는다. 자, 윗지방에서 아랫지방에 물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운하 공사를 했어요. 자, 두 번째, 누구를 더 건드렸어? 그렇죠. 가만히 있는 고구려를 갖다가 정벌했다 아닙니까? 원정. 고구려 원정길에 났잖아. 수백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겼다 졌다. 깨갱깽입니다. 졌습니다. 우리에겐 어떠한 위대한 장군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을지문덕이 있었잖아. 그게 무슨 대첩이야? 그렇죠. 살수대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수나라 막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그렇죠. 대운하를 통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잃었고, 그 다음에 무리하게 고구려를 치러 가는 바람에, 그것도 이겼으면 괜찮아. 졌잖아요. 졌기 때문에, 자, 수나라는 결국 몇 년 만에, 30년 만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식 농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수나라의 멸망 원인을 말해보세요. 그렇죠. 수양제, 양광의 대운하 건설, 그 다음에 고구려 원정 실패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정말 쉽죠. 자, 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나라 금방 멸망했잖아. 그럼 무슨 나라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나와야 될 나라는 무슨 나라다? 당나라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나라는 수나라지만 양광의 잘못된 정치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30년 만에 멸망하고 당나라가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당나라 만든 사람을 뭐라 그래? 그렇죠. 당나라 고조. 고조란 말은 최초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공부했잖아. 누가 만들었어? 이씨가 만들었죠. 그게 뭐예요? 이연입니다. 이연이 만든 나라가 당나라예요. 알겠습니까? 이연의 업적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자,
이어는 아까 수양제와는 다르게, 수문제와는 다르게 자식농사에 성공했죠. 이연의 다음 왕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당태종이에요. 사람 이름으로 말하면 뭐다? 이세민입니다. 이세민은요, 중국 역사 5천년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위대한 황제에 해당됩니다. 그 정도로 정치를 잘한 사람이 누구다? 이세민이다 이거예요. 당태종. 그러면 당태종의 업적을 공부해야겠네요. 어떤 업적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업적은 황제가 가장 잘 나가고 위대한 업적이라는 걸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영토 확장이잖아. 어디를 정복했어? 동쪽에 있는 돌고를 갖다가 뭐 했습니까? 정복한 사람이 누구다? 당태종이다. 이 말씀이에요. 좋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라의 기틀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과 무슨 체계? 행정 체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됐죠? 이 법을 뭐라고 합니까? 율. 행정 체계를 뭐라고 합니까? 령이라고 하잖아. 이 율령을 갖다가 정비해 가지고 나라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 누구다? 당태종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나쁜 짓을 했어요. 자, 수나라 때 실패했던 고구려를 갖다가 침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고구려 침략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실패했습니다. 고구려에 침략했던 이 전투를 뭐라고 한다? 안시성 전투라고 한다. 이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를 이뤘던 고구려의 장군이 누굽니까? 양만춘이고 이 양만춘의 상관이 누구예요? 실권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중3 때 배울 영계소문이라는 겁니다. 자, 미리 예습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태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당태종의 아들은 고종이다. 자, 이 고종은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서 좀 슬픈 황제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일단 고종의 업적은 아빠가 동동고를 정복했으니까 서돌고를 갖다가 뭐한다? 정복했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누구와 동맹을 맺어? 그렇죠. 우리나라의 신라와 동맹을 맺겠죠. 나당 동맹을 맺어. 그런데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슬퍼 보일까? 그렇죠. 이 나당 동맹을 통해서 660년에 자, 누구를 멸망시켰어? 백제를 뭐 시켰다? 멸망시키고 8년 뒤 668년에 누구를 멸망시켰다? 고구려까지 멸망시킴으로써 자, 신라가 뭘 한다? 삼국 통일을 하는 기초를 마련한 왕이 고종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좀 알아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했어요. 당나라의 뭡니까? 제도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중앙은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그렇죠. 몇 성 몇 부제? 3성 6부제로 다스렸다. 이게 한국과 일본의 전파대에서 여러분 우리 고대 사회를 지배했던 중앙 행정 조직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꼭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토지제도가 중요해요. 당나라의 토지제도. 당나라의 토지제도는 이런 뉘앙스로 가세요. 좀 공평했고 균등했다. 이런 뉘앙스로 가세요. 자, 성인 남자에게 일정하게 국가에서 균등하게 뭘 분배했다? 토지를 분배했다. 아주 멋진 제도네요. 그래서 이 토지 제도를 뭐라고 합니까? 균자를 써가지고 균등하게 밭전자, 토지전자.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균전제라고 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도 뭐가 있어야지 국가를 운영할 수 있어?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겠네. 그럼 세금 내는 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제도입니까? 그렇죠. 세금 내는 제도 지금도 있잖아요.
세금은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세금이 없으면 국가 자체가 운영될 수가 없어요. 조세제도. 자, 조세제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조, 용, 조. 한글은 똑같지만 한문은 틀려요. 잘 들으세요. 이 조는 뭐에 대한 세금입니까? 그렇죠. 내가 국가에서 준 토지를 경작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자, 쌀을 10가마 뭡니까? 생산하면 한 가마는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 무슨 세입니까? 토지에 대한 세금입니까? 무슨 세? 토지세. 됐습니까? 용은 뭐예요? 그렇죠. 국가에 끌려다니면서 일해주는 겁니다. 자, 궁궐 같은 거 지을 때 가가지고 노가다 하잖아. 그걸 뭐라 그래? 부역해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20살 되면 어디 갑니까? 군대 끌려가잖아. 용은 뭐예요? 몸으로 때우는 거 아닙니까? 군역제 같은 게 용에 해당된다. 자, 요 밑에 있는 조는 뭐예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갖다가 뭐 하는 겁니까? 국가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주로 옷을 많이 갖다 바쳤겠죠. 식물이나 뭐예요? 특산물을 갖다가 국가에 세금으로 내주는 겁니다. 내는 겁니다. 자, 이 조세제 조, 용, 조 한문 다릅니다. 조는 토지세고 요 밑에 있는 조는 특산물이나 자, 옷 같은 직물을 국가에 바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죠. 자, 군사제 한번 볼게요. 군사제. 자, 어떤 나라나 군사제도가 있었잖아. 이 당나라의 군사제는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무슨 제다? 부병제. 이거 알아야 돼요. 부병제가 무슨 뜻이냐? 간단합니다. 농사가 없는 시기를 뭐라고 해? 자, 농사가 바쁘지 않는 시기. 농사가 한가한 시기를 농한기라고 하잖아. 그럼 농한기 때 노이 뭐 합니까? 가서 무슨 훈련 받아? 그렇죠. 군사 훈련 받는 겁니다. 노는 뭐 합니까? 자, 그 다음에 농사가 번잡스럽고 매우 바쁠 때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농번기라고 하죠. 농번기 때는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냥 농사 지어라. 맨날 군대에 있는 게 아니고 한가할 때는 군사훈련하고 자, 농사로 바쁠 때는 농사 지어라. 이게 뭐다? 부병제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하지만 비상시가 뭡니까? 바로 전쟁 아닙니까? 전쟁 시에는 뭐 한다? 군대에 가서 전쟁에 복무한다, 참석한다. 이러한 걸 뭐라고 한다? 부병제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당나라 이렇게 잘 나가는 당나라도 언젠간 멸망하겠죠. 당이 쇠퇴하면서 멸망하는 과정이 오늘 수업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전쟁에서 이기면 멸망할까, 지면 멸망할까? 그렇죠.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기울어지잖아. 나라가 쇠퇴한단 말입니다. 이때 무슨 전투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자, 탈라스 전투. 자, 탈라스는 약간 외국어 냄새가 나죠. 맞습니다. 당나라가 외국과 전쟁한 전투입니다. 자, 누구하고 전쟁했습니까? 당나라 vs 이슬람입니다. 자, 이슬람 세력. 이 이슬람 왕조가 이 당시에 무슨 왕조였다? 여러분, 아바스 왕조였어요. 아바스 왕조하고 전쟁을 했는데 요게 탈라스 전투입니다. 당나라가 당연히 패배했으니까 쇠퇴했을 거 아닙니까? 자, 탈라스 전투는 시험에 미친 듯이 나옵니다. 왜 미친 듯이 나올까요? 그렇죠. 이때 당나라를 이끌던 장군이 668년에 멸망한 고구려의 장군 누구였다? 고선지 장군이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시험에 매우 잘 냅니다. 그 다음에 이 탈라스 전투를 통해 가지고 당나라의 종이가 후한 때 체륜이 만들었잖아. 이 종이 만드는 기술이 이슬람에 전파돼서 이슬람에서 어디로 갔다?
유럽으로 갔다. 이 당시에 유럽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기가 막히게 못 살았어요. 하지만 종이의 보급으로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쉬워지면서 아주 똑똑하게 돼서 그때부터 조금씩 발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서양은 동양에 감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쇠퇴의 과정을 겪고, 자, 두 번째. 자, 당나라 현종 때. 자, 현종이 처음엔 정치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늙어서 자, 누구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여친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누구와 사귀었어? 양귀비와 사귀면서 나라를 뭘로 만들었다? 개판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개판으로. 자, 이러한 틈을 이용해서 절도사 출신 누구예요? 알록상과 사사명 합쳐가지고 알록상과 사사명이 난을 일으켰다. 이게 뭐야? 안사의 난. 현종이 여러분 수도에서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안사의 난은 당나라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어요. 그럼 이 안사의 난 막아내야 돼, 안 막아내야 돼? 막아내야겠지. 누가 막아냅니까? 그렇죠. 절도사. 징후로 치면 뭡니까? 군인 장군들이 안사의 날을 갖다가 뭐 할 겁니까? 진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도사의 파워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그렇죠. 절도사의 파워는 당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절도사의 파워가 올라가는 건 나라로 봤을 때 잘 된 일이야, 안 된 일이야? 안 된 일이죠. 왕조사에서는 왕권이 강화돼야지만 나라가 유지되는데 절도사의 파워가 강화되고 황제권은 약화되니까 나라가 개판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절도사 출신 누굽니까? 주전충이라는 사람이 자, 드디어 당나라를 갖다가 뭐 시켰다? 멸망시켰다. 그 전에 안사의 난 다음에 또 무슨 난이 일어나? 황소의 난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황소가 염을 안 준다고 난이 일으켰을까요? 아니겠죠. 황소는 사람 이름입니다. 안사의 난과 황소의 난을 누가 막아줬어? 절도사들이 막아주면서 절도사들의 파워가 세지고 황제권은 약화되니까 당연히 왕조사회에서 황제권이 약화된다는 것은 나라가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절도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주전충이라는 사람이 쇠퇴에 가던 당을 뭐 시켰다? 멸망시켰다. 그래서 그 위대한 당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한 거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저한테 검사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계속 동영상 공부해서 타학원에서 10점, 20점씩 올랐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저와 열심히 해주신다면 기말고사는 아마 여러분 지금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